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 119입니다. 기다리셨어요? 네, 오늘도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 119입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아침에 학교에 늦지 않게 하고 싶은데 아이가 잘 못 일어나니까 네, 제가 자꾸 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애를 막 깨우고 막 재촉하고 자꾸 막 지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막 밥 빨리 먹어라, 뭐 네. 빨리 씻어라, 빨리 양말부터 신고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되고 네, 학교를 이렇게 갔다 와서도 네. 뭘 잘 안 하려고 해요. 아, 네, 그냥 좀 막 쉬고 싶어 하던가 네. TV 보고 싶어 하고 게임만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뭐를.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막 자꾸 뭐를 이렇게 시키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하는 힘을 좀 길러주고 싶은데요. 네. 이럴 때 좀 제가 어떻게 아이한테 해줘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아, 네.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한테 스스로 하는 힘, 자율성을 길러주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맞아요. 네. 어머니, 뇌는 네.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있어요. 네. 우리 두뇌는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있는데요.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뇌의 가소성은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뇌는 우리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질문하신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게, 자율성이 있으면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면 뇌는 그만큼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못하니까 이러면서 과잉보호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게 되면 아이는 네.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뇌의 가소성을, 이 뇌의 가소성 발달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어머니, 네. 아이는 내가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네. 그죠? 나 진짜 학교에 가고 싶어. 네. 빨리 눈 뜨고 싶어.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려면 흥미로워야 되겠죠. 근데 네네. 학교의 교육 과정이 조금 흥미롭지 않더라도 내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이 흥미롭고 호기심도 가게 하고 이런 걸 체험했다면 아이들은 오늘 학교에 가서 뭐 하지? 선생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친구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재미가 없고 집에서 잔소리를 듣고 자라고 이러면은 아이가 그냥 모든 것이 흥미가 없는 거죠. 그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께서 해주실 건 뭐냐면 좀 흥미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에서도 네. 이제 어제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시려면은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집 분위기도 바꾸어서, 엄마도 이제 봄이고 이러니까 꽃도 많이 피고 이러니까 엄마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지내기로 했어. 그래서 엄마도 집안을 좀 이렇게 다르게 가구 배치도 해봤어. 너도 즐겁게 지내보자 이렇게를 하시는 거죠. 그런 간단한 안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좀 줄이시고요. 네네.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물어보시고 네.
어머니가 전혀 나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아이가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거죠. 토론이요. 네. 네가 권투를 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럼 엄마 나 권투하고 싶어요. 권투를 하면 지금 이러이러해요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네. 그럼 엄마는 지금 네가 권투를 안 하기를 원해.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뭐든지 아이랑 같이 토론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아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너는 아니야. 너는 수영을 해야 돼. 너는 피아노를 쳐야 돼. 이러면 아이는 점점 또 의욕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내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아이한테 그걸 하기를 또 기대하고 원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부모님의 생각이시지 아이의 취미나 아이의 흥미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흥미로움을 갖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뭘 이렇게 할 때, 식사를 할 때, 옷을 입을 때, 뭐 운동을 할 때도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이요. 네, 내가 오늘 축구를 하러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신고 싶은 운동화를 신고 나가.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불편할걸. 그러니까 저기 화이트로 된 거 신고 가. 이런 게 은연중에 많아요. 생활 속에서. 예,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없애주셔야 돼요. 네가 선택해. 그리고 아이가 선택했다면은 좋아. 이렇게 잘 어울려. 네가 선택해서 신은 운동화 정말 잘 어울리네. 그래, 좋아.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도 학교에 가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까칠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순한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 절제, 자기 감정 조절,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그걸 아이지만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는 그걸 극복하면서 인내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보실 때 나랑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너무 애처로워.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으면 할 수 있게 끝까지 네. 마무리할 수 있게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하는 얘기에 있어서 경청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 내 표정, 내 몸, 내 입으로 아이가 하는 얘기를 경청을 해주시는 거죠. 아이는 살아가면서 경청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청이 중요하지만요. 네. 다른 거에서도 경청이 중요해요. 내가 뭐 공원에 놀러를 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럼 그게 뭐지? 이런 경청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훈련이에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훈련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 엄마가 아빠께서 너무 맛있는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온몸으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습관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잉보호를 하시는 편이세요? 어머니의 어떤 네. 조바심에 의해서 또 이제 과잉보호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또 어떤 기대감, 불안감, 이런 네, 거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잉보호를 하시는데요. 네. 과잉보호는 정말 독약이에요, 어머니. 네. 과잉보호는 하시면 안 돼요. 무기력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네네.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아이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이렇게를 하면 아이가 40대, 50대가 되었어도 부모님한테 의존하게 돼요. 내가 네. 숙제를 안 해가서 선생님께 한번 혼나면서 아이가 느끼게 하셔야지. 네. 그냥 내가
그 경험 시키지 않겠다고 대신 해주시면 그건 과잉 보호거든요. 특히 생각을 이거는 이거니까 이런 색칠을 해야지, 이거는 이거니까 이런 물감을 써야지, 이런 거는 정말 생각을 대신해주는 과잉 보호기 때문에 어머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식탁을 이렇게 꾸밀 때, 식탁을 준비할 때, 이때도 아이랑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식탁을 이렇게 준비할 때 아이들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는 아빠 자리, 누나 자리, 엄마 자리 이러면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럼 내 동생은 4살이니까 포크가 필요하겠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탁을 차리는 거, 이런 것도 아이가 살아가는데,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머니가 실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경험하는 것도 좋아요. 요리에서 양념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양념을 넣는 순서가 있죠. 네. 이런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과학의 원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요리,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화학작용 같은 것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호기심을 갖게 되고. 네. 집안일이요. 예. 아이가 할 수 있는 집안일, 이런 집안일이 얼마나 학습의 기본이 되는 요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삶에 대한 융통성도 가질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요리도 경험시키시고, 식탁 준비도 경험시키시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청소 네네. 같은 것도 경험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발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이 아이들 두뇌 발달에 필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창의적이고 좀 독특한 아이디어 속에서 좀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서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다 가지시죠? 그러시려면은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준비해 주시는 거, 다양하게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기회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육아 119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